뇌하 수체 이상 증세를 치료했습니다. 위암을 치료했습니다. 위장병과 관절염을 치료했습니다. 높았던 혈당치가 2달 만에 내려갔습니다. 체중이 줄고 높은 혈압이 안정되었습니다. 류머티즘으로 생긴 부종이 사라졌습니다. 불면증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노벨상 3회 수상이 입증하는 장수의 비결, 식초.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천연식초로 100년 살기입니다. 질병과 죽음의 고통에서 자유롭고 싶은 분들께 이 책을 바칩니다. 현대의학은 병의 결과로 나타나는 증상만을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 질병의 근원이 되는 몸 상태를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선 병 자체만 보지 않고 병을 가진 사람의 몸 상태를 조화롭게 살펴야 한다. 그것이 질병 없이 100세까지 장수하는 첫걸음이다. 많고 많은 질병 중 오직 10%만이 외부에서 침투한 세균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세균성 질병이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질병의 90%를 차지하는 것은 신체의 생화학적 기능 이상으로 인한 대사성 질병이다. 그렇다면 대사성 질병의 원인은 무엇인가? 대사성 질병의 원인은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어 세포에 축적된 유독물질이다. 이것들은 자율신경의 교란을 일으키고 심장에 전기신호를 함부로 보내며 세포를 암세포 등으로 변형시키는 주범이다. 또한 이것들로 인해 면역체계가 취약해져 세균성 질병에도 걸리게 되는 것이다. 결국 모든 질병의 근원은 세포에 쌓이는 유독물질, 이 한 가지로 압축된다. 그렇다면 체내 대사 과정에서 생성된 유독물질은 어떻게 해독할 것인가? 어렵고 복잡한 것일수록 그 이치는 간단하기 마련이다.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몸 안의 독소는 굶고 생수를 마시면 스스로 빠진다. 자연이 만든 우리의 몸은 아주 똑똑해서 추가로 독소를 집어넣지만 않으면 오줌과 땀, 그리고 변 등 몸 밖으로 나오는 수분을 따라 독소를 배출하게끔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우리 몸의 독소 배출 능력을 배가시키는 것이 바로 천연식초다. 생수에 천연식초를 한 숟가락 타서 마시면 독소 제거 효과가 배가 된다. 거기에 몸 안에 들어오는 독소 자체가 줄어들도록 먹을 것을 가리고 몸 안에 순환이 잘 일어나도록 운동을 꾸준히 하면 우리의 신체와 세포가 아주 깨끗해진다. 그때부터는 온갖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진리란 것은 알고 나면 이렇게 허무한 것이다. 세계에 이름난 장수촌을 돌며 건강과 장수를 연구한 학자들의 일치된 견해는 저칼로리 곡체와 발효효소가 건강의 정답이라는 것이었다. 효소는 인체 내에서 많은 일을 한다. 간에서 활동하며 인체라는 대형 공장을 움직이기도 하고 대뇌 측두엽에서 활동하며 신경 신호를 만드는 전력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효소가 신체 내에서 부족해지면 세포들은 활동을 멈춘다. 그러면 자신들이 만든 독소를 내보내지 않아 머금고 있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암 환자의 체액을 분석하면 효소가 부족하고 활동이 원활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다. 이 책에서 소개할 현미로 만든 식초와 솔잎효소야말로 가장 성능이 뛰어난 발효효소라 할 수 있다. 한국의 전통 식초는 고주라고 해서 누룩과 쌀로 빚은 술이 늙어서 된 곡물초다. 즉 천연 현미식초다. 제대로 빚은 동동주와 막걸리에 빗산의 솔잎 한 줌, 앞마당에 석류 하나를 넣어 1년간 보관하면 조상의 혼백이 손짓하는 송엽식초가 된다. 우리의 전통 식초인 송엽식초는 누룩이 술이 되고 술이 초가 되는 과정에서 8종류의 필수 아미노산과 초산, 구연산, 사과산, 주석산 등이 풍부하게 생성된 세계 최고의 식초다. 나는 이 책을 통해 30년 넘게 연구해서 얻은 천연 식초로 100년을 사는 구체적인 실행법을 알리려고 한다. 아무쪼록 이 글을 읽는 독자가 부디 천연 식초로 100년 살기를 적극 실천해서
100세 이상 건강하게 장수하기를 바랄 뿐이다. 천연식초와의 만남. 죽음의 문턱을 넘기게 해준 천연식초. 조그마한 전파상을 꾸리면서 소시민으로 살고 있던 나는 단군 일의 최고의 호황이라는 70년대를 맞아 농촌에 새로 가설되는 전기공사와 가전제품의 보급에 힘입어 상당한 재산을 모으고 의기양양했었으나 얼마 안가 경제가 혼란해져 문을 닫고 택시 운전을 하게 되었다. 택시 운전사는 한마디로 건강을 해치는 직업이었다. 자신의 생명을 싣고 달리니 늘 긴장하고 위험을 느끼며 생활했다. 도로에는 매연이 자욱하고 에어컨도 없는 택시 안은 숨막히는 무더위와 교통체증, 게다가 뼈를 깎는 노동을 해도 치솟는 전세금을 해결하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려야 했다. 힘들고 피곤해서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공예식품이었고 어느 식당에 가도 흰 쌀밥에 흰 밀가루와 흰 소금 그리고 달짝지근한 설탕과 노리끼리한 조미료로 맛을 낸 음식들이 대부분이었다. 하루 종일 차 안에 있다 보니 운동이 부족해서 피가 돌지 않았고 신경은 늘 곤두서 있었으며 눈도 혹사당했다. 낮과 밤이 뒤바뀌어 생체 리듬은 엉망이 되었고 장시간 중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회사 사람들은 온통 위장병과 치질 그리고 뇌졸중의 공포에 짓눌려 있었다. 원래도 건강하지 못했던 몸은 택시 운전을 한 지 10년 만에 만신창이가 되어버렸다. 극심한 피로에 밤낮 없이 시달려 눈은 한자나 들어가고 얼굴은 콧뼈만 앙상하게 남았다. 흐르는 땀에 안경이 흘러내리고 입술은 하얗게 말랐다. 칼날같이 변한 신경을 무디게 하려고 술을 한 잔 마시면 곧바로 설사로 이어졌고 코끝만 서늘해도 감기가 찾아왔다. 그러다가 신경쇠약까지 생겼다. 이곳저곳 병원을 찾아다녀봐야 차도도 없고 정신과에서 주는 약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없는 살림에 수십 첩의 한약을 쓰고 뱀장어와 녹용 등 갖은 비방을 다 동원해봤으나 잦은 피로와 설사, 안구건조증, 신장염, 신장결석, 간염에는 아무런 효험도 없었다. 소변에는 계속 피가 섞여 나오고 간경변증 때문에 황달이 생겨 눈동자까지 노랗게 변해버렸다. 살려고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천만다행으로 투병 생활에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안연필 선생님이 만든 삼위일체 장수법을 만나게 된 것이다. 삼위일체 장수법은 진귀한 약재를 구해 먹으라는 것도 아니요. 기사회생할 수 있는 약물을 잡아먹으라는 것도 아니었다. 삼위일체 장수법의 요체는 원인을 차단하면 결과는 스스로 다스려진다는 것에 있었다. 즉 병을 고치기 위해서 다른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병의 원인이 된 노동의 중압감과 가공식품, 운동 부족을 해결하는 것이었다. 100번 묻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고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깨닫는 것이 낫고 100번 깨닫는 것보다 한 번 실행하는 것이 낫다는 말이 있다. 나는 곧바로 매일 습관처럼 먹던 위장약과 신경안정제 그리고 간염치료제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보약과 강장제도 끊었다. 그 대신 아침을 굶고 현미밥을 먹고 등산을 시작했다. 삼위일체 건강법에 따르면 내가 병든 것은 심호흡을 안 해서 폐가 3분의 1밖에 가동을 안 하기 때문에 산소흡입과 가스 배출이 원만하지 못한 것이었다. 운동을 해서 땀을 흘리면 기관지, 폐장 속에 들어있던 탄산가스와 간장과 신장에 쌓인 독소들이 배출된다. 또 혈액순환이 잘 되고 혈압과 당 수치도 정상으로 내려가며 칼슘도 효율적으로 뼛속에 저장된다. 그래서 등산과 달리기가 건강에 좋은 것이다. 산에 오르니 하느님이 만드신 깨끗한 물 그리고 공기, 햇빛이 세포 속에 스며들어 내 몸에 있는 하늘의 별보다도 더 많은 구멍을 통해서 나쁜 가스는 나가고 좋은 산소가 들어오는 것이 느껴졌다. 60조나 되는 세포들을 춤추게 하는 것이었다.
점차 나의 몸에 맞는 운동을 연구했다. 나의 경우에는 매일 가벼운 운동을 하고 2, 3일에 한 번, 3시간 미만으로 산행을 하는 것이 적당했다. 또 등산과 함께 자연식을 시작했다. 현미와 검은 콩서리태 그리고 보리쌀을 넣어 현미 잡곡밥을 지어 먹었다. 그리고 멸치와 미역, 팥과 녹두, 마늘, 생강을 자주 먹었다. 우리 콩과 천일염으로 제대로 만든 전통 된장에 청국장, 콩가루, 깻가루나 멸치가루, 마늘, 생강 다진 것과 고추장을 섞어서 거기에 무, 당근, 시금치, 상추, 배추, 쑥갓, 들깻잎, 미나리, 부추, 풋고추 등의 생채소를 가리지 않고 찍어 먹기도 했다. 자연식을 하면서 텃밭을 가꾸고 콩나물을 키웠다. 또 생채와 과일, 해산물을 많이 먹었다. 생채와 과일은 비타민이 풍부하고 미역, 멸치, 새우, 김 등의 해산물에는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어서 좋았다. 해삼과 토종 유정란, 민물 다슬기 등을 먹으며 에너지를 넘치게 하고 시력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섭취했다. 그렇게 3일째 건강법의 일부로서 식초도 마시기 시작했다. 나는 누룩과 현미로 직접 술을 빚어 이를 발효시켜 천연 현미 식초를 만들었다. 100일이 지난 후 내 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간세포가 손상된 정도를 측정하는 간 효소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와서 생명을 위협하던 간 경변증의 공포에서 해방되었다. 바짝 말라 허옇게 된 입술이 촉촉해지고 붉은색으로 돌아왔으며 시력이 좋아져 안경을 벗어던졌다. 눈에 피로가 없어지니 난시나 안구건조증도 씻은 듯이 없어졌다. 불면증도 사라지고 신경쇠약이 치료되었다. 피로가 없어지고 기분이 상쾌하니 힘이 솟아나기 시작했다. 감기라는 놈은 천리 밖으로 도망간 지 오래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좋다는 유산균제니 뭐니 하는 것은 이제 전혀 필요가 없어졌다. 편을 보면 화장실에서 고소한 냄새가 나는 지경이 되었다. 신체의 모든 기관에 피가 잘 돌지 않아 몸이 약해졌는데 활력제만 먹는다고 활력이 생기겠는가. 잉여 영양분은 암세포가 먹고 살 따름이다. 스승 한 분을 잘 만나서 가장 낮은 곳에서 죽음의 문턱에 신음하던 나는 높은 곳에 우뚝 선 건강체가 되었다. 불세출의 건강명인 안현필. 나의 스승 안현필 선생은 20년간 건강에 관한 무수한 책을 읽고 연구와 실험을 거듭한 결과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2가지 영약을 발견했다. 첫 번째 영약은 뛰어난 항암제이자 내장의 대청소부로서 젖산균, 유산균 덩어리였다. 이 영약을 날 것으로 먹으면 일평생 위염과 장염, 그리고 직장암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설사와 변비가 해소된다는 것을 알았다. 2번째 영약은 놀라운 해독제이자 혈관의 대청소부 역할을 하는 살균제, 이뇨제였다. 이 영약을 먹으면 피와 뼈, 신경과 호르몬을 다스릴 수 있었다. 이 영약을 항상 먹는 사람은 자율신경실조로 인한 심방세동 부정맥, 뼈가 노화되어서 오는 신경통과 관절염, 그리고 골다공증에 걸리지 않고 해독과 대사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간장병과 당뇨병, 그리고 신장병의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다. 암이라는 것이 도무지 발생할 수가 없는 것이다. 첫 번째 영약은 청국장이고 2번째 영약은 식초였다. 첫 번째 영약은 동양인들만 먹지만 2번째 영약은 전 세계인이 먹으며 인류 최고의 상이라는 노벨상을 3회나 받았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2가지 영약을 발견한 그는 자신의 몸을 통해 그 효능을 실험해 보았고 마침내 그는 전과 같은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 사람을 살리는 영약이 구하기 어려운 귀한 약재가 아니라 시큼한 식초와 냄새나는 청국장이라는 사실을 누가 알았겠는가. 인생에서 가장 고귀한 것은 저 깊은 산속에 묻혀있는 산삼같이
희귀하고 값비싼 것이 아니라 그와는 정반대인 곳, 즉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며 가장 값싸게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들 속에 숨어 있게 마련이다. 안연필 선생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현미의 유익성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졌다. 그러나 식초에 대한 세간의 인식은 아직 알려지지 못해 참담한 실정이었다. 식초는 리트머스 시험지에서는 산성으로 나타나지만 체내에서는 만병의 원인인 산혈증을 해소하는 강력한 알칼리성 식품이다. 산성인 음식인데 먹으면 우리 몸을 알칼리성으로 바꿔주니 참으로 오묘한 메커니즘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점을 이해하지 못하니 식초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또한 식초를 찾더라도 천연 양조 식초와 에틸 알코올로 만든 인공 식초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건강 장수의 비결, 천연 식초. 한국인은 발효식품 없이 장수할 수 없다. 식초, 된장, 김치, 청국장, 고추장, 젓갈, 조청, 식혜 등 한국 전통 음식을 대표하는 것들을 보면 모두 발효식품이다. 물론 발효 음식은 세계 어디에나 있지만 특히 한국에서 발효식품은 한식 전체의 요리 체계를 관장하는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다. 한국의 식초는 누룩으로 술을 만들고 그 술에다 뒷산의 더덕한 뿌리, 우물가에 석류 하나를 넣어 황토로 빚은 독에 저장해서 만든다. 처음에는 사람의 손으로 식초를 만들지만 완성시키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다. 사람은 담그는 역할만 하고 나머지는 식초 항아리를 품는 땅의 열과 바깥에서 부는 바람 그리고 오랫동안 이어진 한국인의 천지인 사상과 우주의 조화가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의 힘은 식초를 발효시키는 효모, 그 안에서 제 역할을 하는 효소에 의해 이루어진다. 발효식품은 생식과 불에 익힌 음식의 사이, 그리고 자연과 문명의 대립을 넘어서 삭혀 먹는 제3의 기능성, 즉 자연과 문명을 매개하거나 뛰어넘는 독특한 문화의 산물이다. 그래서 그 음식은 샐러드와 같은 자연의 음식이나 야채 수프 같은 문명의 음식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역할을 한다. 인간 생명의 질서에는 먹이사슬 체계가 있는데 그 체계는 민족의 독자적 문화와 체질 형성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그 체계를 벗어난 식생활은 반드시 병통을 일으킨다. 쉽게 말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 부모님께서 드시던 음식을 첨가하고 기름에 튀겨서 먹지 말고 전통식품을 자연적으로 먹으라는 것이다. 내 몸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체질이 그렇게 순치되고 적응되고 진화되어 왔다는 것이다. 우리의 음식 체질은 발효식품을 먹는 데에 있다. 조상대에서부터 수만 년간 이어진 이러한 삶의 방식은 단순한 문화를 넘어서 우리의 체질과 DNA까지 바꾸어 놓았다. 그런데 개화기가 되고 현대 문명이 들어서자 우리의 음식 문화는 돌이킬 수 없이 변질되고 말았다. 우리의 식탁은 전통적인 발효 음식이 아닌 화학 공정에 의해 만들어진 것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 현대에 와서 한국인이 온갖 질병을 달고 살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발효식품을 멀리한 것이다. 세상에는 다양한 발효 음식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광범위하게 오랫동안 먹어온 음식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식초다. 식초는 동서고금의 귀족이나 천민을 막론하고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아끼던 가정상비약이며 비장의 자연 치료제였다. 미국의 의사 자비스는 많은 성인병 환자들을 고쳤다. 여기에 주로 사용한 방법은 꿀물에 식초를 시큼할 정도로 타서 마시게 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피로에는 더 바랄 수 없이 좋은 처방이다. 만병은 피로에서 온다는 말을 생각해보면 식초의 유용함을 깊이 깨닫게 된다. 효소 부족이 노화의 주범. 인간의 수명은 얼마나 될까? 종을 막론하고 동물의 전체 수명은 그 동물의 성장 기간의 5배가량을 차지한다고 한다. 쥐는 2개월 성장하니 수명이 10개월이고
소는 3년간 성장하니 수명이 15년이고 사람은 25년에서 30년 성장하니 수명이 125세에서 150세다. 최소한 100세 이상 살아야 평균 수명이 되는 것이다. 80대에 죽으면 이팔 청춘에 요절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노화는 활성산소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이 양방과 한방 동서를 불문하고 건강장수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일치된 견해다. 활성산소가 인체의 발전소에 해당되는 미토콘드리아의 연소활동을 방해함으로써 우리가 활동하고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를 충분히 생산할 수 없게 한다. 이로 인해 세포들에 필요한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해주지 못함으로써 세포 복제가 멈추어 빨리 늙고 죽음을 초래한다. 이러한 전제 조건을 보았을 때 불로장수에 이르기 위해서는 인체 내의 활성산소를 줄일 특별한 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면 건강한 세포를 계속적으로 생산해내서 노화를 막을 수 있으며 장수할 수 있다. 초과산화물 불균등화 효소는 간과 췌장, 혈액, 뇌에 존재하는 모든 활성산소를 산소와 과산화수소로 바꿔 인체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한다. 활성산소를 인체 밖으로 내보내는 우수한 해독장치인 것이다. 초과산화물 불균등화 효소의 정체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효소라 불리는 단백질이다. 인간은 나이를 먹어갈수록 인체 내에서 이 효소를 분비시키는 양이 적어진다. 그렇게 되면 활성산소를 제어하지 못하게 되고 노화나 질병이 증가하게 된다. 우리 몸의 노화는 이렇게 시작된다. 효소는 일종의 단백질로 체내의 여러 가지 생화학적 반응을 촉진시키는 촉매작용을 한다. 또한 효소는 음식물의 분해작용을 촉진시키기도 하고 영양소의 대사 과정을 높여 생체 리듬을 원활하게 하기도 한다. 수명과 몸의 노화는 몸속 효소가 결정한다. 효소는 우리 몸에 필요한 근육이나 항체 등을 만든다. 다른 필수 영양소인 비타민과 호르몬 그리고 미네랄 등도 효소의 도움 없이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다. 우리 몸의 건강 여부는 체액 속에서 효소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효소는 우리 몸의 소화, 신진대사를 원활히 해주고 면역력을 키워주는 몸속 으뜸 일꾼이다. 효소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성 성분과 인체 내부에서 생성되는 독소들이 배출되지 않고 체내에 축적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절염, 골다공증,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근무력증 같은 퇴행성 질환의 해결사이기도 하다. 암이나 뇌졸중, 심장병은 말할 것도 없고 노인들이 많이 걸리는 신경통, 관절염, 치매도 효소 부족이 원인이다. 이제는 비타민을 챙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효소를 챙기며 살아야 한다. 체내 효소의 역할. 첫째, 체내 환경을 정비해준다. 체액을 약알칼리성으로 만들고 이물질을 제거하며 장내 세균의 균형을 유지한다. 또 소화를 촉진하여 병원균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준다. 둘째, 항염증 작용을 한다. 백혈구를 운반하고 백혈구의 활동을 도와 병원균을 죽인다. 상처 입은 세포를 재생하는 데 도움을 주며 염증을 가라앉힌다. 셋째, 항균 작용을 한다. 백혈구의 식균 작용을 돕는 동시에 효소 자체도 항균 작용을 하여 병원균을 죽이고 세포의 생성을 촉진한다. 또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한다. 넷째, 분해작용을 한다. 병이 생긴 장소의 혈관 안에 쌓인 고름이나 독소를 분해하고 배설하여 우리 몸을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려 놓는다. 다섯째, 혈액 정화작용을 한다. 혈액 속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고 염증 등의 독성을 분해해 배출한다. 산성화된 체액의 혈중 콜레스테롤을 분해해 약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역할 또는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여섯째, 세포를 부활시킨다. 세포의 신진대사를 도와 기본적인 체력을 유지하게 하고 상처받은 세포의 생성을 도와준다.
효소가 모든 세포에 촉매 작용을 할 때는 하나하나가 분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효소가 일제히 작용한다. 효소를 통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효소를 소모하는 과음, 과식, 과로를 하지 않는다. 둘째, 약이나 주사를 절제하고 가공식품을 섭취하지 않는다. 셋째, 효소가 풍부한 발효음식 섭취로 체내 효소를 끊임없이 보충한다. 최고의 효소를 공급하는 천연식초. 소화효소의 역할은 외부에서 보충받은 식품효소로부터 직접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식품효소는 다양한 발효음식을 만들 때 활용하는 효소를 가리키기도 하는데, 이러한 식품효소를 음식을 통해 섭취할 경우 소화효소의 작용을 돕는 역할을 한다. 우리가 식초와 발효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효소는 전부 식품효소라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필요한 양의 효소를 스스로 생성해낼 수는 없다. 대략 30세 이후부터 우리 몸의 자연적인 효소 생성이 줄어들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재충전이 필요하다. 몸의 효소를 비축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몸의 정상적인 신진대사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효소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 열을 가할 경우 쉽게 파괴되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 효소는 말리거나 얼려도 죽지 않지만 열에 약하다. 효소는 30에서 35도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60도에서 기능이 정지되며 끓이면 사멸되므로 전통 발효식품은 가급적 끓이지 말고 먹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인해 화식에 익숙해진 현대인은 특히 외부로부터의 효소 섭취가 극단적으로 줄어들어 만성적인 효소 부족에 시달리며 살고 있다. 특히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을 자주 섭취하는 현대인들에게 효소 결핍증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효소가 가장 풍부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발효 음식이다. 발효는 유익균에 의해 일어나는데 유익균은 발효 과정에서 무한대로 증식한다. 천연식초 한 숟가락에 함유된 유익균은 밀이나 현미 한 가마니에 들어있는 유익균의 양과 같다. 이처럼 엄청나게 늘어난 유익균은 사람 몸 안에 들어가 3천여 종의 효소를 만들어낸다. 식물이나 곡물을 발효시키면 효소가 수천, 수만 배로 늘어난다. 가령 콩을 발효시키면 효소 덩어리가 된다. 그래서 된장, 청국장은 과식해도 쉽게 소화가 된다. 반대로 고기를 그대로 놔두면 부패균이 붙어 반드시 부패한다. 사람이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도 몸 안에 효소가 부족하면 부패가 일어난다. 동물성 단백질은 구조가 복잡해서 여간에서는 완전히 분해되지 않고 충분히 소화되지 않은 채로 장 속에 머문다. 그때 장에서 유해균을 만나면 썩기 시작한다. 방귀에서 독한 냄새가 나는 것은 장에서 부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기를 먹고 충분히 소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방귀는 냄새가 더 독하다. 따라서 고기는 가급적 국을 끓여서 조금씩 먹어야 한다. 곡물 64%, 채소, 과일 24%, 고기 12% 비율이 가장 좋다. 동물성 단백질이 장에서 부패하면 황화수소, 아민 등 맹독성 가스가 생긴다. 사람 죽이는 이 독소는 간으로 들어간다. 간은 부랴부랴 500여 종의 효소를 동원해서 그것을 해독한다. 이때 막대한 양의 효소가 소모된다. 고기를 지글지글 직화로 구워 먹으면 힘이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나 이는 착각에 불과하다. 간이 고기를 소화하기 위하여 더 많은 담즙을 배출해야 하고 필요한데 힘이 날 리가 만무한 것이다. 간에서 일하는 해독효소의 능력에도 한계가 있다. 미처 해독되지 못한 독소는 혈액을 타고 돌아다닌다. 거기서 비극이 시작된다. 이런 일이 오랜 시간 계속 반복되면 결국 콜레스테롤이 증가하고 혈전이 생겨 심장병, 뇌졸중 등의 치명상을 입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 이것이 사람 죽이는 부패의 실상이다.
이때 유익균에 의해 만들어진 효소는 몸 안의 독소를 제거하고 면역작용을 활발하게 하며 소화를 촉진한다. 따라서 발효 음식을 먹으면 그 자체만 소화되는 것이 아니라 대량으로 늘어난 유익균과 효소 덕분에 함께 먹은 다른 음식까지 소화가 잘 된다. 수용성 항산화제라고도 불리는 유기산은 우리 몸이 공급할 수 있는 최고의 효소를 포함하고 있다. 유기산과 그 속의 효소는 신체 내에서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파괴하는 작용을 한다. 그러므로 노화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세포에 유기산을 충분히 공급해 주어야 한다. 석기 시대의 인간은 야생초나 발효된 나무 열매를 먹고 하루에 100mg 이상의 유기산을 섭취했다. 이 사실은 건강을 유지하려면 적어도 그 정도의 유기산을 섭취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합성식초와 양조식초. 식초는 제조법에 따라 합성식초와 양조식초로 나뉜다. 합성식초는 화학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합성초산이 가미되며 양조식초는 곡물과 과일이 자연적으로 초산 발효된 것이다. 합성식초는 순도 90에서 95%인 에틸알코올에 석유에서 추출한 빙초산을 가한 뒤 초산을 발효시키고 맛을 돋기 위해 펩톤, 폴리펩티드, 인산, 당질무렵 등을 인공적으로 가미한다. 그리고 특수한 기계를 사용해 단 하루 만에 가공한 것이다. 이러한 합성식초에 포함되어 있는 화학물질은 우리 몸에 악영향을 미친다. 또 선진국에서는 빙초산을 독극물로 분류해서 식초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지만 한국의 슈퍼마켓에는 아직도 빙초산이 식품으로 진열되어 있으며 소수이긴 하나 농촌 할머니들이 식초를 만들 때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합성식초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 몸에 해를 끼치는 극약이라 할 수 있다. 빙초산을 주기적으로 먹으면 여러 가지 공해병과 신체장애의 원인이 된다. 합성식초는 살아있는 유기산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몸을 갉아먹는다. 현재 가정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알코올 양조식초이다. 이것은 고구마나 감자 등의 전분질과 펄프 폐액 등을 알코올 발효시켜 초산균을 섞은 후 초산균에 영향이 되는 질소 함유물이나 무기염을 첨가한 뒤에 다시 발효시킨 것이다. 원료가 에틸알코올이기 때문에 식초의 영양 성분인 유기산, 비타민류는 거의 함유되어 있지 않으므로 역시 건강을 생각한다면 피하는 것이 좋다. 한국의 전통 곡물초 중에서도 가장 영양가가 높고 치료 효과가 뛰어난 식초는 바로 누룩으로 만든 천연 현미식초다. 천연 현미식초는 현미로 고두밥을 찌고 그 고두밥에 누룩과 물을 첨가해 식초가 되기까지 발효 과정을 자연 상태 그대로 하여 만든다.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고의 수단, 천연 현미식초. 천연 현미식초에는 8종류의 필수 아미노산이 균형 있게 함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쌀의 누룩 곰팡이를 작용시키는 초산균의 알코올을 초로 바꾸는 작용으로 인해 아미노산 이외에도 초산이나 구연산, 사과산과 주석산 등이 풍부하다. 천연 현미식초는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적의 식초이며 간장 해독과 이뇨에 뛰어난 효능을 나타낸다. 현미식초에는 발린, 알라닌, 페닐알라닌 등의 아미노산이 있어 고지혈증을 방지하며 비만 해소에 아주 좋다. 또 현미식초의 파이토스테롤은 중성지방, 동맥경화 등을 예방함과 동시에 HDL 콜레스테롤이라는 고밀도 리포단백질을 증식시키는 작용을 한다. 따라서 심장병과 뇌졸중도 예방할 수 있다. 현미식초에는 아미노산과 유기산이 많아서 피로해소와 체내 해독에 도움이 된다. 물 한 컵에 꿀 2숟가락, 식초 2~3숟가락 정도를 타서 식후에 마시면 효과가 크다. 한국의 각 가정마다 옛날처럼 식초 항아리를 두고 천연 현미식초를 만들어 마신다면 병실이 모자라서 입원을 못하는 지금의 불행한 상황을 피할 수 있으며 시한부 인생이 되어 죽어가는 사람들의 고통을 단기간에 줄일 수 있다. 남성은 10년, 여성은 12년 더 살 수 있다.
식초는 우리 몸에 아주 많은 이점을 가져다 준다. 식초는 암에 대한 면역력을 높인다. 장수하기 위해서는 암과 같은 성인병을 예방해야 하는데 천연식초 섭취는 암의 예방접종과 같다. 식초를 많이 섭취하면 암이 되는 비율이 반으로 줄어들며 특히 신장암과 간암, 위암, 대장암, 췌장암 같은 소화기 암에 효과적이다. 노벨상을 수상한 식초 연구가 한스 아돌프 크레브스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100mg의 천연 식초를 매일 섭취하면 평균 수명보다 남성은 10년, 여성은 12년 더 장수가 가능하다고 한다. 하루에 100mg의 천연 식초면 암을 예방하는 데는 충분하다. 식초의 재료가 되는 누룩은 건강을 유지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펩티드다. 펩티드는 쌀이나 청주 효모의 균체 속에 있던 단백질이 분해되어 아미노산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이다. 연구 결과 청주에 포함되어 있는 펩티드는 몸의 세포를 강화하고 특히 약한 간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간장 기능이 약한 사람과 알코올 때문에 간장이 지나치게 손상된 사람에게 전통 식초는 권할 만한 식품이다. 식초는 영양분 흡수를 돕는다. 식초가 지닌 또 하나의 장점은 비타민이나 미네랄 등이 풍부한 식품과 함께 먹으면 영양소가 파괴되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영양분의 체내 흡수를 돕고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촉매 기능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칼슘은 자연적인 상태에서 섭취하면 우리 몸에 잘 흡수되지 않는 물질 중 하나다. 특히 칼슘 부족은 정신질환과 성인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여 잘 흡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칼슘을 잘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식초다. 칼슘은 식초와 같은 산성분에 녹아있는 초산칼슘 상태일 때 흡수율이 50% 이상 높아진다. 비타민C는 주로 채소나 과일에 많이 함유되어 있지만 열에 약하고 불안정하므로 저장법이나 조리법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비타민C는 체내에서 생성하거나 축적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매일 섭취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영양소이다. 이처럼 파괴되기 쉽고 다루기 까다로운 비타민C를 가장 잘 보호하고 그 효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식초다. 초절임으로 야채를 보존하면 비타민C가 파괴되지 않는다. 식초는 비타민C 등의 야채 성분뿐만 아니라 미역이나 다시마 등 해조류에 함유된 칼슘, 철분 등 미네랄의 흡수도 촉진한다. 미역 무침을 할 때 식초를 듬뿍 뿌리면 해조류 성분이 상승 효과를 일으켜 좋은 영양소를 몸에 공급한다. 식초는 잉여 영양소를 분해해 비만을 막는다. 음식물을 과잉 섭취하면 당분이나 글리코겐이 지방으로 변해 몸에 축적되며 이는 비만과 고지혈증의 주요 원인이 된다. 식초에는 몸속의 영양소 소비를 촉진하는 기능이 있어서 과잉 당분이나 글리코겐을 연소시킨다. 또한 식초 속에는 지방 화합물의 합성을 방지하는 성분이 들어있다. 이것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이러한 작용이 몸속에 노폐물을 배출하고 지방 분해를 촉진시켜 비만을 방지한다. 식초는 장을 깨끗하게 한다. 장 안에는 나쁜 균이 있는데 이것은 강력한 발암물질을 만들어낸다. 젖산균은 이러한 나쁜 물질을 해독한다. 천연식초는 그 자체로 소화효소이며 장 기능을 좋게 하는 젖산균의 제왕이다. 장 안의 대장균을 비롯한 유해세균을 죽여 변비를 예방하며 장 환경을 개선해 변비나 치질 등에도 효과가 뛰어나다. 장이 깨끗해지면 암은 물론 그 밖의 병원균에도 쉽게 감염되지 않는다. 식초의 원료인 누룩균 또한 장 속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누룩균을 이용한 발효식품을 먹으면 장 속에 좋은 균이 많이 살게 되고 장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다. 혈압을 낮추고 동맥경화를 예방한다. 전통 식초에는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활성물질이 많이 들어있어 본태성 고혈압인 사람들이
식초와 초란으로 젖산균과 칼슘,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성분을 동시에 섭취하면 좋다. 전통 식초는 단순한 음료라기보다는 효과가 높은 건강 음료다. 고혈압인 사람은 물론 건강한 사람도 평소에 식초를 자주 마시면 좋다. 식초에 들어있는 유기산은 신체 내의 악성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순성 콜레스테롤을 늘린다. 또한 식초에 함유된 식이섬유는 혈액을 진득진득하지 않게 해서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관을 보호하여 동맥경화를 예방한다. 하루에 식초 한 잔을 먹는 사람은 평균적으로 최대 혈압이 11, 최소 혈압이 6 정도 낮아진다. 우리 몸에 독소를 내보내고 순환시킨다. 지나치게 신경을 쓰거나 운동을 많이 하면 에너지가 소비되면서 젖산이 발생한다. 보통 젖산은 소변에 섞여서 배설되지만 너무 많이 생기면 배출되지 못하고 조직 속의 단백질과 결합해 근육 경화를 초래한다. 등산을 하거나 많이 걸어서 다리가 아픈 것은 젖산이 분비되어 딱딱해지면서 피로감을 느끼기 때문인데, 이 근육 경화는 어깨 결림, 관절, 요통 등을 일으킨다. 또한 젖산은 혈관과 신경에도 달라붙는다. 그러면 신진대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노화가 빨리 오고 마음이 불안정해지며 자주 화를 내게 된다. 이때 식초 같은 유기산을 섭취하면 젖산을 인체의 무해한 물과 탄산가스로 분해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몸의 피로가 빨리 해소된다. 식초 속 유기산은 우리 몸속에서 살균해독 작용을 하며 항염증제인 부신피질 호르몬의 원료가 된다. 따라서 식초는 간 기능 저하로 해독되지 않고 몸 안에 쌓이는 각종 유해 물질을 없애는 데도 도움이 된다. 식초와 같은 자연의 신맛은 옛날부터 몸에 영향을 좋게 하는 데 쓰였다. 또 공복일 때나 피곤할 때 마시면 중요한 에너지원이 된다. 동양의학에서 허약 체질을 개선하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자 할 때는 이 자연의 신맛을 이용했다고 한다. 백혈구의 면역 기능을 높인다.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적과 싸우기 위해 우리 몸은 림프구라고 불리는 백혈구에 소집령을 내린다. 매일 100mg의 천연 식초를 섭취하면 림프구를 많이 만들 수 있다. 식초가 바이러스에 대한 항생물질과 같은 작용을 하는 것이다. 더욱이 식초는 면역 기능에 필요한 항산화제 글루타티온의 체내 수치를 끌어올린다. 유기산이 약간만 결핍되어도 몸의 면역력은 급격히 줄어드는데, 매일 천연 식초를 섭취하면 적혈구의 글루타티온 농도가 50% 증가하며 노인의 백혈구를 생화학적으로 젊게 한다. 70대의 노인들이 매일 천연 식초를 100mg 섭취한 결과 젊었을 때와 백혈구 수가 비슷해졌다. 또 식초에는 저항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아미노산이 포함되어 있다. 단백질을 구성하는 신체의 주요 성분인 아미노산은 그 종류가 다양한데, 그중 몇 종류는 몸속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식품을 통해 얻어야 한다. 이것을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는데, 필수 아미노산이 없으면 조직의 보수나 발육이 되지 않는다. 천연 식초에는 이런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위벽을 손상시키지 않고 살균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자연살균, 방부, 해독 작용을 한다. 식초에는 부패균을 없애는 기능이 있다. 소금이나 간장보다 살균력이 뛰어난데, 그 중에서도 식중독균, 장티푸스균 등을 죽이는 효과가 높아서 식중독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식초는 식품의 신선도를 유지해 주기도 하지만 몸에 침입한 병균을 물리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식초에는 무좀 등 피부질환의 원인이 되는 백선균을 없애는 효과도 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구강과 소화기관의 유해균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구강에 있는 잡균, 즉 잇몸에 낀 음식물 찌꺼기를 유해산으로 바꾸는 부패균을 없애 잇몸 질환을 방지한다. 천연 식초를 섭취한 몸의 변화. 노벨상으로 입증된 항암 효과. 천연 식초는 그 효능에 대한 연구로
3회나 노벨상을 수상한 건강식품이다. 핀란드의 아르투리 비르타넨 박사는 우리가 먹는 음식물을 소화 흡수하여 에너지를 만드는 것은 식초 속에 함유된 오기자로 초산이 주동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해서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다. 미국의 프리츠 리프먼 박사는 식초 속에 함유된 구연산 성분이 산소 이용률을 높여 젖산의 발생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다. 독일의 페오드르리넨 박사는 식초 속에 함유된 초산 성분이 현대 문명병의 원흉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부신피질 호르몬을 만들어준다고 발표하여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다.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동을 해서 피로하거나 약이나 술, 담배, 가공식품 등으로 장기에 부담을 주면 노화를 앞당기는 젖산이 생긴다. 젖산은 생리적 중간 대사산물로 심한 운동을 할 때나 저산소 환경에서 산소 공급이 불충분할 때 생기는 피로 물질이다. 젖산이 몸 안에 많이 쌓이면 병이 생기고 결국 죽음이라는 길을 밟게 된다. 그런데 크레브스 박사와 리프먼 박사는 젖산의 피해를 줄여주는 획기적인 물질을 찾았다. 그것이 바로 식초 속에 함유된 구연산 성분이다. 그들은 처음에 세균 배양액 속에 식초를 조금 탔더니 세균이 왕성하게 증식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 과정을 자세히 관찰하니 식초를 넣자마자 산소 소비량과 탄산가스 배출량이 증가해서 세균이 무럭무럭 자라고 번식했다. 이들은 산소를 흡수하는 우리 몸에도 식초를 투여하면 같은 현상이 일어나 세포가 무럭무럭 자라고 번식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고 이를 실험으로 입증해내었다. 크레브스 박사에 의하면 인체가 음식물로 섭취한 포도당은 세포 내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와 합작하여 연소하면서 생성되는 에너지로 살아간다고 한다. 그 과정 중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면 연소하다가 남은 찌꺼기인 탄산가스와 물이 세포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축적되어 온갖 질병이 발생한다. 암을 비롯한 각종 문명병은 모두 산소 부족이 원인이다. 즉, 산소가 부족해 영양분이 제대로 연소하지 않고 그 찌꺼기인 탄산가스와 물이 배출되지 못해서 병이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식초가 산소 공급을 증대하고 탄산가스 배출을 원활하게 해주니 건강에 얼마나 큰 공로자인가. 만일 식초가 산삼과 같이 희귀하다면 식초 한 병에 산삼 10,000뿌리 이상의 값어치가 있을 것이다. 우리 몸에 유익한 것은 깊은 산 속에 묻혀있는 산삼과 같이 희귀하고 비싼 것이 아니라 그와는 정반대인 곳, 즉 우리와 가까운 곳에 있고 값이 싸거나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들 가운데 숨어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진시황도 불로장수약을 구하지 못하고 단명하고 만 것이다. 불로장수약이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암은 산소 부족이 원인. 아무리 공기 좋은 곳에 살아도 운동하지 않으면 몸 안에 60쪽이나 되는 세포 깊숙이 산소가 스며들지 못한다. 산소는 생명 유지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암은 체내에서 산소를 적절히 이용하지 못한 결과 발생하는 질병이다. 물론 암뿐만 아니라 만성 퇴행성 질환 대부분이 산소 부족에 의한 질병에 해당한다. 체내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면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노폐물을 적기에 분해 배설하여 문제가 없지만 인체에 산소가 부족하면 이러한 신진대사에 이상이 생겨 발암물질이 쌓이게 된다. 10,000가지 병은 한 가지 원인에서 발생한다. 그 원인은 바로 산소 부족이다. 암세포는 산소를 싫어한다. 암세포는 저산소 세포이므로 산소를 싫어하고 이산화탄소에 의지해 생활한다. 또 포도당을 불완전하게 분해하므로 포도당을 많이 소비하게 한다. 그 분해 과정이 불완전하기에 자연적으로 신진대사 단계에서 산성 독성 물질이 계속 축적된다. 그 결과 혈액이나 체액이 산성화되고 암세포가 더욱 성장하게 된다. 혈액이나 체액이 산성화되면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져 정상세포는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된다. 암세포는 스스로 살 수 있는 생활 조건을 만들고자 정상세포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모든 신진대사 과정을 자기에게 맞는 환경으로 바꾸어 버린다.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식사를 지속하는데도 암이 악화되면서 빈혈이 생기며 피부는 잿빛이 도는 누런색을 띠고 전신이 야위며 눈꺼풀이나 발에 부종이 생기는 악액질 상태에 접어든다. 암성 악액질이 심해지면 간이나 신장에서 불필요한 산성 독성 물질을 해독요구하는 역할이 한계에 도달하여 장기 기능도 떨어진다. 따라서 암성 악액질을 제거하는 것이 암 치료의 출발이다. 암성 악액질을 제거하려면 무엇보다 암세포가 가장 싫어하는 산소를 공급해야 한다. 정상세포가 산소 없이 생활할 수 없는 것처럼 암세포는 이산화탄소 없이 생활할 수 없다. 유산소 운동으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천연식초에 함유된 구연산 성분을 마셔 미세혈관 속까지 산소를 공급하면 암세포는 산소 중독증에 걸려 죽게 된다. 천연식초가 동맥경화를 막는다. 우리는 무심히 음식을 먹지만 장에서는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내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소화란 이와 같이 매우 역동적인 활동이며 따라서 장의 피로도 크다. 인간은 피로를 풀기 위해 잠을 잔다. 보통 수면은 두뇌를 쉬게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잠을 자는 주요 목적은 우리 몸의 장기 중에서 가장 고생하는 장을 쉬게 하는 것이다. 인간의 장 표면적은 피부의 200배에 달하는데 그래서 몸 바깥의 세계와 접하는 최대 장소는 피부가 아니라 장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아프거나 힘들 때 얼굴을 찡그린다. 하지만 우리의 몸이 짓는 진정한 표정은 얼굴이 아닌 장에 나타난다. 피부를 곱게 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장을 곱게 하라. 그래야 미인이 된다. 장의 표정을 험악하게 만드는 3대 요인은 지방 과다 섭취, 젖산균 부족, 스트레스다. 동물성 지방을 녹이는 식초. 우리의 장은 잘 녹지 않는 이들 지방을 어떻게든 녹여서 흡수하려고 하는데 이 때문에 장에 무리가 온다. 그래도 녹질 않으니 결국 장은 간에 구조 신호를 보낸다. 간은 지방을 분해해서 흡수시킬 수 있는 성분인 담즙산을 대량으로 분비한다. 농도가 진한 담즙산이 대량으로 방출되면 간장이 지쳐 담낭염과 담석증이 생기고 마침내 세포의 변조가 일어나 췌장암 등이 생길 수 있다. 암의 원인에 관해서 발병 포인트는 장에 있다. 장 속 세균의 상태가 조화를 이뤄서 혈액이 더러워지고 각종 염증이 생기며 간에서 완전히 해독되지 못한 독소가 혈액 속으로 흘러들어가서 간경변증과 신부전증을 일으킨다. 췌장암을 비롯한 모든 암이 위와 같은 과정으로 일어난다. 동물 성지방의 과다로 인해 장에서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은 식초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 간단하게 실험을 해보면 알 수 있다. 기름이 엉기는 곰탕에 식초를 한 숟가락 타보는 것이다. 곰탕 속 기름은 식초를 넣자 얼마 안 가 기름이 풀려버린다. 우리가 고지방 음식을 먹은 후 습관적으로 식초를 마시면 대장이 지방을 녹이지 못해 무리를 하고 간장이 담즙을 대량으로 방출하며 고통스러워질 일이 없어진다. 장 환경을 가꾸는 젖산균과 식이섬유. 직장 생활을 하는 현대인에게 암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흰쌀, 흰밀가루, 흰조미료, 흰설탕과 같은 식이섬유가 부족한 식품을 소화 흡수하는 과정에서 농축된 발암물질이 직장의 점막과 오래 접촉하기 때문이다. 대사 찌꺼기가 쌓인 장은 결코 청결한 곳이 아니다. 발암물질을 신속하게 배출하지 못하게 하는 변비는 집을 팔아서라도 고쳐야 하는 큰 병이다. 발효요소가 들어간 식초를 많이 섭취하면 장 속 젖산균의 활동이 활발해져 고기와 설탕, 알코올, 니코틴으로 인해 늘어났던 장 속의 유해균을 청소하기 시작한다.
통곡물과 야채에 많이 들어있는 식이섬유도 젖산균의 활동을 돕는다. 장 속에서 젖산균의 활동은 절대적이다. 식중독을 예로 들면 장 속에 젖산균이 충분히 번식해 있을 때는 조금 썩은 생선을 먹어도 아무 탈이 없다. 콜레라균이나 이질균 등은 젖산균의 살균 작용으로 간단히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똑같은 생선회를 먹어도 식중독으로 죽느니 사느니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있다. 이 또한 장 속의 젖산균 때문이며 이것이 바로 면역체계의 척도다. 암이나 중풍에도 걸리지 않고 장수하던 노인 중 상당수가 식중독 때문에 일어나는 토사광난으로 죽는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나이가 들수록 식초, 된장, 김치 같은 발효식품을 많이 섭취해야 한다. 특히 천연식초의 초산균은 그 자체로 소화효소가 되며 위산의 역할을 대신하고 각종 부패균을 5분 안에 살균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지닌 젖산균의 제왕이다. 가장 뛰어난 효능을 발휘하는 식품은 바로 가까이는 식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효소를 섭취하여 혹사된 간을 쉬게 하라. 한국의 40에서 50대 남성의 70%가 간질환으로 사망한다. 암과 중풍은 60대 이후에 많이 발생하니 암과 중풍으로 죽는 환자는 그나마 간경변증으로 죽는 환자보다는 덜 억울하다. 간의 기능은 크게 혈당 농도 조절, 단백질 합성, 지방의 합성과 분해, 해독 및 배설 작용으로 나누어진다. 소화 및 대사에 필요한 갖은 물질을 간에서 생성하는 것이다. 간이 나쁘면 먼저 눈이 나빠진다. 사물을 인식, 판단하고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많은 양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눈은 간으로부터 비타민 A 등의 물질을 공급받는다. 그런데 간이 자신의 세포에 들이닥치는 유독물질을 해독하기 힘겨워지면 눈에 필요한 물질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간이 나쁘면 외관상으로도 눈의 흰자위가 누래지고 눈이 광채를 잃는다. 녹내장이나 백내장이 발생한다. 눈을 좋게 하는 방법은 간을 편하게 하는 것이다. 질병을 치유하려면 원인을 잡아야 한다. 간염은 간에 염증이 생겨 부어있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간에 생긴 염증을 해결하기 위해 병원에 가서 항생제와 소염제로 이루어진 약을 처방받아 먹는다. 염증과 붓기는 사라질지 몰라도 약으로 인해 간의 스태미나 자체는 더욱 떨어져 악순환이 반복된다. 어떤 사람은 간에 좋다는 약초와 군뱅이, 진해와 뱀 등을 달여 먹기까지 한다. 그러나 식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약초일수록 약간의 독성을 포함하고 있다. 쇠약하고 간 건강을 이미 잃은 사람이 이런 약을 함부로 먹는다면 간을 더 혹사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처럼 몸이 아픈 원인을 짚지 않고 내리는 비방은 명을 재촉할 뿐이다. 간 악화의 원인은 위와 장에서부터 시작된다. 위와 장에서 음식물이 잘 소화되지 못해 에너지 공급이 불충분하면 뇌 건강이 나빠지고 뇌가 나빠지면 자율신경계가 무너진다. 자율신경계가 나쁘면 심장과 신장에 제대로 된 명령을 내리지 못해 심장은 혈액순환을 더디게 시키고 신장은 혈액을 제대로 투석하지 못한다. 혈액이 더러워지면 간이 안 좋아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장은 왜 소화를 제대로 시키지 못하는 것일까? 사실 위와 장에서 제대로 소화를 시키지 못하는 것은 간이 제 역할을 못해서이기도 하다. 간이 음식물을 소화시킬 때 필요한 각종 효소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위와 장이 제 역할을 잘못하니 건너 간이 나빠지고 간이 나빠지니 위와 장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 몸의 각 기관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순환고리의 형태를 띠고 있다. 발효식품으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간의 역할은 우리가 식품을 통해 효소를 섭취함으로써 대체할 수 있다. 간이 나빠 효소가 제대로 분비되지 않더라도 식품을 통해 효소를 섭취하면
위와 장에서 음식물을 잘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위와 장에서 소화가 잘 되면 뇌로 에너지가 잘 전달되어 뇌 건강이 회복되고 자율신경계를 통해 심장과 신장의 명령이 잘 전달되어 혈액은 깨끗해진다. 깨끗해진 혈액은 간이 스스로를 회복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간을 편하게 쉬게 하기 위해서 간의 역할을 대신할 효소를 섭취할 필요가 있다. 순환고리를 따라 건강이 나빠지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음식으로 섭취하는 효소, 즉 효소가 잔뜩 들어간 식초에 있는 것이다. 배설을 잘해야 병에 걸리지 않는다. 우리 몸을 자세히 보면 횡격막을 기준으로 위에 장기가 3개, 아래에 장기가 3개가 있다. 위에 있는 세 장기는 뇌와 폐, 심장인데 이들은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순환장기다. 심장은 피를 순환시키고 폐는 공기를 순환시키고 뇌는 신경을 순환시킨다. 아래에 있는 세 장기는 간장, 신장, 대장인데 이들은 불순물을 걸러내는 배설장기다. 그런데 모든 병은 아래 세 장기, 즉 배설장기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서 발생한다. 신진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필요 없는 물질이나 유독한 물질을 깨끗이 배설하지 못할 때 배설 장기에 먼저 병이 생기고 그로 인해 순환 장기에도 병이 생기는 것이다. 심장보다는 신장이, 뇌보다는 대장이 더 건강해야 하며 폐보다는 간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해야 건강해지는 것이다. 이것이 건강의 첫걸음이다. 스트레스를 받은 심장에는 부정맥이 유발되기도 한다. 분노가 지나치면 전신의 기운이 거꾸로 올라가서 얼굴이 벌겋게 되거나 눈이 침침해진다. 그리고 혈액이 기를 따라 움직여 피를 토하거나 코피가 터지기도 한다. 극심한 분노로 뇌출혈을 일으키며 쓰러지는 것도 기를 따라 혈액이 거꾸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분노는 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도시처럼 공기가 나쁘면 폐는 산소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진다. 활동할 에너지를 폐에 빼앗긴 간은 그 기능이 점점 약해진다. 또한 현대인의 업무 스트레스와 도시의 복잡한 인간관계는 뇌를 지치게 한다. 그렇게 되면 뇌에서 에너지를 다 사용하느라 위와 장에서 사용할 에너지가 부족해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 몸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차단하는 방법뿐이다. 마음을 잘 다스려야 건강 장수할 수 있는 법이다. 원만한 인간관계는 나와 다름을 인정하는 데에 있다. 내게 소중한 것이 남에게 소중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예의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에게 예의가 아닐 수 있다. 마음을 편하게 해야 건강해질 수 있다. 그리고 몸 안으로 들어오는 나쁜 공기와 물질을 차단해야 한다. 하지만 도시에 살면서 깨끗한 공기와 깨끗한 물을 마신다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렵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정답은 몸 안으로 들어온 오염된 물질을 빠르게 배설시키는 데 있다. 우리 신체는 혈관과 장기를 깨끗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자연적으로 신맛을 찾게 된다. 신맛의 대명사인 식초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간에 독성이 쌓인 환자 또한 식초를 탄 새콤달콤한 꿀물이 저절로 마시고 싶어진다. 흡연과 음주에 절여져 정력이 부족해진 남성 또한 신맛이 당긴다. 몸 안에 오염된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신맛을 찾는다. 그 이유는 우리 몸이 천연식초와 그 속에 유기산을 먹어 우리 몸으로 들어온 오염된 물질을 어서 배설시키라 명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오염된 공기와 물도 천연식초를 마시면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 우리 몸은 자연을 원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하지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건강을 해치면서 돈을 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건강을 저축하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입니다. 건강 장수법 그 중심에는
천연식초가 있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건강식품의 80%는 오히려 먹어서 해로운 것들이 많습니다. 인체는 자연에서 생성된 효소, 비타민, 미네랄의 원료를 원합니다. 효소와 젖산균이 없는 각종 음식물들은 우리의 간장과 신장을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지나치게 약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연식과 전통 발효식품을 섭취하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약이 아니라 음식과 환경이 건강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입니다. 산삼만개보다 더 귀하다는 천연식초로 건강을 되찾아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으로 인생의 품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당신의 품격이 더 빛나길 바랍니다.